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 그 중에서도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사실상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미중 정상회담에 크게 임팩트 있게 뭐 하나 결론난 것이 없어요. 서로 히히덕거리다가 대략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를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지난주 주말에 미중 정상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를 했어요. 물론 휴전 합의 또는 협상을 재개한다는 것에 평가는 엇갈릴 수가 있지만 합의 실패에 따른 무역 갈등 확산보다는 확실한 것은 안도할 만한 결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정해진 것은 협상 시한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웨이 제재 문제에 대한 부분이 완화적으로 취해졌다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미국 트럼프의 이 유화적인 태도는 일단 협상 의지를 다시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관세를 부과할 때만 해도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었지만 막상 만나면 별거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마치 얼굴 안 볼 때는 싸우다가 막상 얼굴을 보고 나니 서로 웃고 싫은 소리는 이 막상 면전에서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단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역협상이지만 양측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다만 협상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언제든지 관세를 보복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는 다시 장기화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가 어찌됐건 그 결과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더 나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나 화해의 문제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거론이 되었고, 트럼프가 국가 안보 이슈와 관련이 없는 설비를 제외하고 이 미국의 부품을 파는 것을 허락하는데 이 동의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 화웨이를 미국 정부의 거래 제한 명단에서 내릴지 여부는 조만간 회의를 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사실상 화웨이 제재 문제가 미중 간의 양측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는 것을 고려하면 일단 그 협상 여지를 열었다 놨다는 이 문제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이번 휴전 합의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6월 초 5월 말 하더라도 이 시장의 반응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내 2회 혹은 3회가 기정사실화되었지만 휴전 합의가 이뤄진 국면에서 금리 인하 폭이 대거 이뤄진다고 보기보다는 이 소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동안 미중 정상회담의 결렬을 전제로 연 2회나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연준은 소폭의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표적인 경제지표 중 하나인 이 구매자 지수 PMI가 50 이하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이 7월에 나설 명분도 반면에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경제지표의 둔화 측면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환율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위안화 절상과 달러 약세가 추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흐름은 작년 12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1차 휴전 합의 이후에 이 위안화 절상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미국 측에 어떻게든 시진핑은 향후에 협상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현재는 6.8에서 9위안 수준에 상회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절상폭이 더 깊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폭 축소가 달러 약세폭을 축소하고 일시적으로는 달러 강세를 부추길 수 있지만 미국 제조업 경기지표, 앞서 말씀드린 PMI에서도 그렇듯이 여전히 금리 인하 취소가 유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1회 이상은 실시되리라 보는 것이고요. 특히나 트럼프는 약달러를 매우 사랑하는 입장을 항상 내세워왔고, 약달러 지지 입장이 재선 운동 기간 중 어떻게든 시장에 표현되리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작년 2018년 10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과 올해 2019년 6월 29일 오사카 회담은 사실상 매우 흡사한 결과를 띠고 있고, 1차 부에노스아이레스 휴전 합의에서도 그렇듯이
오히려 무역분쟁 국면보다 이 협상 국면에서 주가는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 이번 6월 29일 오사카 회담 역시 1차 휴전회담과 내용면에서든 협상하는 면에서든 매우 흡사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참고로 1차 휴전 합의 이후 현재 글로벌 주가는 명백하게 그 전과 달리 이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된 국면에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의 명암이 명백히 엇갈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1차 휴전 국면 이후처럼 반드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식시장은 재계 합의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이 상승 재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하반기에 이 무역 협상의 수당 여부와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여기로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무역 갈등에 대한 확산보다는 일단 안도할 만한 결과로 지금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협상 시한이 없다는 점은 장기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역전쟁의 갈등의 확산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대한 대폭 인하 분위기가 조성되었었지만 그런 분위기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최근 미국의 PMI 지수 등의 이 경제지표가 나빠지는 것을 보면 인하를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위안화 절상과 달러의 약세를 여전히 예상하고요. 끝으로는 무역분쟁 국면보다 1차 합의 이후에도 그렇듯이 합의 국면에서 기대감을 심리로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합의 기대는 여전히 위험자산에 대한 이동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무역협상에 대한 난항을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요즘 보면 무역전쟁, 무역협상이 그냥 종종 들리는 변수라기보다는 금융시장에 이제는 완전히 잡은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합의는 도출되고 악재는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